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렇게 이미 계획된 브리핑을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 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로서, 외교장관으로서 더욱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제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럴수록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12일 개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등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가 양측 정상 차원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남북에 이어서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북미 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갈 확실한 방향이 잡힌 만큼 지금부터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번에 마련된 소중한 대화의 모멘텀을 10분 활용하여서 남북,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 북, 미 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토대이자 바탕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65주년을 맞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겨서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데에는 한미 간 수시로 가진 협의를 통한 치밀한 전략적 공조가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는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상황 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과 구체 방안에 대해 그야말로 한치의 틈도 없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북한 협상팀이 새로이 보강되는 대로 이런 고위 차원에서의 소통에 더불어서 외교 실무 차원에서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문제를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5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습니다. 올해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자 합니다. 중국과는 작년 말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대화 채널이 활발히 가동되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 또한 차근차근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십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는 세 번째 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나아가 한러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고 한러 간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혁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하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과의 쌍방형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와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 안전 지킴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외교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 및 인사 혁신 등 과감한 조직 쇄신 조치들을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실무 직원과의 대화, 실국장 워크숍, 직렬별 간담회, 혁신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감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2년 차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부의 미래를 생각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조직의 효율화 문제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의 조직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너무 고위급 중심의 인력 구조가 아닌지, 실무 조직은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1급 이상의 1급 이상의 직위 공관장 수를 줄이고 또 실무 면에서는 향후 4년간 매년 최소 한 100명 정도의 실무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개선하고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여서 업무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결과가 인사나 외교부 사업에 반영되어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외교부,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교환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한라인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는 그간에 미국 측으로서는 방중이 있었고요.
또 우리 측으로서는 그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미 정상 결과문서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고위급 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의 준비 상황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핫라인 통화와 관련해서는 그 자세히 어떤 그 핫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좀 설명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비치의 윤희웅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됐는데 당시 회담에서 미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통화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가량 진행되면 그때부터 불가역적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0%가량 진행된 시점을 과연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된 시점을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으면은 북한의 제재 완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북한 핵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20%고 어디까지가 40%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나가서 취하기 전에는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입장이고요. 그 큰 방향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제재를 제고할 수 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하고 공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입니다.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종전선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남북미 공동 참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과도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반드시 정상 간에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장관 그 모임으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종전 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북미 정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 측의 의지도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미국 또 북한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야 될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기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관님, 그 중국과 협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을 하였고 폼페이오 장관하고의 그 북경에서 여러 가지 면담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초입에 종전 선언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모든 그것을 추진해 나가며 있어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지은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북미 공동성명에 이 판문점 선언이 재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한미일 그 외교장관 공동회견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께서 당시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판문점 선언은 과거 남북 합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비핵화 공동성명 등 과거의 남북 간 합의들을 온전하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 북미 공동선언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미 해석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예, 북미 정상회담의 그 짧은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대화의 관계의 복원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 공동의 노력 이것이 북미 간에 확인이 되고 게다가 북미 간에 과거의 70년간의 그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북미 간에도 이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 이것이 그 북미 공동 선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면서 선순환을 만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북미 공동선언의 그 제1항 새로운 관계를 북미 간에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공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70년간의 적대 관계 그리고 그 적대라는 그런 어떤 문맥 속에서 핵 문제라든가 이런 안보 문제를 우리가 다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커다란 문맥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합의사항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은 그 첫 번째 항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새로 바뀌는 정치적인 문맥 하에서 앞으로의 핵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그 양 정상의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고하게 실린 그런 결과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